안녕하세요. 미국 회계사 한아름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킴 대표님. 안녕하세요. 마루 에셋 매니지먼트의 영킴입니다. 마루 에셋이 마루라는 의미가 뭐예요? 마루가 찾아보니까 한국 고유 말이더라고요. 산 정상이라는 어떤 약간 큰 포부를 갖고서 이름을 졌습니다. 그럼 대표님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백그라운드라고 말하니까 좀 거창한데 저는 지금 캘리포니아 LA에 거주를 하고 있고 계속 투자 쪽에서 일을 해왔습니다. 웰스파고 뱅커도 했었었고 모건 스탠리도 일을 했었었고 저희 회사는 부동산 사모펀드를 운용하고 이제 투자하는 회사입니다. 지금 마루 에셋은 지금 경영하신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10년 정도 돼가고 있고요. 네. 상업용 빌딩의 건설 사업에 투자를 하는 걸 주로 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투자 같은 경우에는 개인 투자자들이나 아니면 법인 투자자들이 펀드에 같이 투자를 해서 그래서 마루 에셋의 이름으로 이렇게 투자가 된 그런 형식으로 보면 되나요? 맞습니다. 저희가 이제 펀드를 조성을 하고요. 저희는 이제 GP로 거기서 일을 하고 있고 GP는 이제 펀드를 매니지하는 회사를 제너럴 파트너라고 일컫고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투자자분들, 이제 LP, 리미티드 파트너라고 하는데요. 저희 LP 분들은 대부분 고소득 하이네월드 인디비주얼 기관 투자자들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마루 에셋에서 이제 하시는 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해주긴 하셨는데 조금 나눠서 설명을 해주시면 고객분들이 좀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아서 부동산 중심으로 일단 먼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루 에셋은 부동산에만 투자를 하고 있고요. 대부분 저희 투자자분들은 미국 분들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non-US person들이 미국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싶은 분들이시고요. 네네네. 이분들의 이제 자금을 가지고 저희가 이제 펀드를 만들고 그 펀드로서 저희가 프로젝트 하나하나에 투자를 하게 되는데 코로나 전후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호텔과 그리고 멀티 패밀리 아파트 쪽에 이제 포커스를 두는 투자 전략을 갖고 있었었고요. 사실 코로나 이후로 마켓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다이내믹이 너무 바뀌어서 지금은 호텔은 하지 않고 있고요. 지금은 멀티 패밀리 즉 아파트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들이 많이 한국에 와서 활발하게 세미나도 진행하고 설명회도 진행을 하면서 실제로 한국에 있는 미국 시민권자, 영주권자뿐만 아니라 완전 한국인 그리고 한국 법인들, 금융권, 금융기관들이 미국 부동산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계세요.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어떤 스테이러스이고 뭐 전망은 좀 어떻게 된다고 판단을 하세요? 미디어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지만 미국 부동산은 현재 어떻게 보면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위기가 오면은 그 안에 또 기회가 있습니다. 지금 부동산은 거의 10년 주기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위험은 재융자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융자가 되지 않으면서 결국은 이게 이제 차압의 위험이 있고 파산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기관들이나 투자자들이 어떻게 보면은 기회를 기다리는 게 뭐냐면 부동산들이 아직까지는 버틸 수가 있어요. 그리고 현재 은행들, 렌더들과 니고시에이트를 해가지고 이거를 좀 더 기간을 연장시킬 수는 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이나 내년 초부터는 어떤 상황을 예상을 하고 있냐면 망가지는 프로젝트들이 더 마켓에 나올 거예요. 그럼 그 마켓에 나오는 프로젝트들을 기관 투자자나 아니면은 이제 사모펀드 같은 데서 디스카운트로 노트라든지 아니면 건물을 매입할 수 있는 기회가 나올 것입니다. 되게 어퍼튜니스틱한 펀드들이 나올 거고요. 그래서 지금 많은 투자자들이 섣불리 어떤 건물이나 이런 걸 매입하지 않고 좀 기다리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런 매물들이 나왔었을 때 아주 큰 디스카운트로 살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네요. 네, 왜냐하면 물론 좋은 매물들이 나오고는 있어요. 하지만 지금 이자가 워낙에 높기 때문에 고이자를 빌려가지고 사기에는 아무래도 커스트가 높은 상황이 될 수가 있겠죠. 크게 보면 지금 이제 마루 에셋에서 지금 담당하고 있는 그 분야는 이제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멀티 패밀리 쪽이 있고 리츠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떤 타입으로 투자가 되는 건가요? 네, 멀티 패밀리는 저희가 이제 두 가지 방식으로 투자를 할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리츠를 통해서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Real Estate Investment Trust라는 미국 법적으로 지정된 어떤 투자를 할 수 있는 비에클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포트폴리오고요. 그리고 프로젝트 하나하나로 아파트를 질 때 거기에 이제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죠. 그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멀티 패밀리 같은 경우는 경제가 좋든 안 좋든 간에 사람들은
잘 곳이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같이 인플레이션이 높고 고이자 시대일 때 집을 사려고 하니 그 이자가 너무 비싸서 부담이 상당히 크죠. 그럼 이분들은 집을 당장 사지 않고 이자가 내려올 때까지 아파트에 사시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고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좀 더 깊게 들어가서 마켓 프라이스 아파트먼트라고 클래스 A, B, C로 나뉘는데 클래스 A 아파트라고 하면은 보통 방금 지어지고 새 아파트 그리고 좀 고급 아파트가 많습니다. 그리고 클래스 B 아파트는 15년 아니면 30년 이상 지어진 아파트들을 일컫는데 지금 미국에 보면은 선벨트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해가 잘 비치고 따뜻한 곳이라고 이제 일컬을 수 있는데 캘리포니아도 그렇고 뭐 플로리다, 텍사스, 콜로라도 이런 데가 있는데 거기에 위치해 있는 아파트들이 아주 디맨드가 높아요. 아무래도 날씨가 좋다 보니까 많이 이주를 하고 그리고 좀 그 리빙 커스트죠. 결국은 물가들이 좀 저렴하기 때문에 아파트에 대한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투자를 하는 게 저희뿐만이 아니라 많은 기관 투자자들, 모건 스탠이나 뭐 골드만삭스 이런 데서도 펜션 펀드도 그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경기가 어렵든 뭐 다른 데 투자를 안 하든 상관없이 살 곳은 무조건 필요하니까 그런 게 메이크센스 하긴 하네요. 맞습니다. 리츠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Real Estate Investment Trust. 그 부분도 조금만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리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그 아파트, 여러 그 건물들이 같이 포트폴리오 들어가 있어서 투자자분들이 한번 투자하셨을 때 그 여러 건물에 동시에 투자를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같이 모아서 그 자금을 가지고 여러 건물에 예, 맞습니다. 한 건물에 투자하는 게 아니고 포트폴리오에 있는 그 건물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뭐냐? 결국은 분산 투자를 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좀 안전하게 투자를 하기 위해서 여러 건물에 투자를 하는 거죠. 지금 저희 리츠 같은 경우는 7개 부동산 자산들이 있습니다. 그 자산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선벨트에 다 위치를 하고 있고요. 한 300세대에서 500세대가 되는 클래스 B 아파트를 저희가 매입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들은 현재 뭐 노스캐롤라이나, 텍사스, 사우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캘리포니아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현재 저희 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8%의 연간 그 디비던드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더 높은 수익을 좀 드리기 위해서 이게 미국에서는 그 value add strategy라고 그러는데 쉽게 말씀드려서 옛날 아파트를 사서요. 그거를 리모델링을 하는 겁니다. 월세가 2,000불인데 안에다가 뭐 페인트를 새로 칠하든지 선풍기를 교체해 준다든지 아니면 부엌을 좀 더 좋게 개조를 해주면은 2,000불 받았던 거를 2,200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이제 value add라고 해서 값어치를 더한다라는 이제 프로퍼티의 밸류를 높인다. 약간 이런 개념으로 보면 되겠네요. 네, 그게 이제 투자 전략 중에 하나인데 저희는 이제 그거를 하고 있습니다. 클래스 B 아파트를 사가지고 클래스 B 아파트 같은 경우는 벌써 기존에 나오는 캐시플로우가 상당히 좋아요. 90% 이상의 이제 아큐펀시 레이시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국은 공실률이 10%가 안 되는 겁니다. 캐시가 벌써 나오고 있고 괜찮죠. 그거를 저희가 유닛 하나하나마다 밸류 애드를 해서 전체 그 렌트를 10에서 15%를 향상시켜요. 그래서 결국은 8%의 연간 디비던드가 나가고 3에서 4%의 나중에 그로스로 저희가 보너스로 더 드리고 있습니다. 그럼 그 프로퍼티 몇 개의 유닛을 예를 들어 뭐 10개, 15개라고 하면 그거를 다 퍼체이스를 해서 밸류 애드를 해서 그렇게 디비던드가 나가고 보너스가 나가고 그런 형식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이 투자를 하셨을 때 투자를 하신 날부터 바로 그 주주가 되시면서 디비던드를 같이 이제 즐기실 수 있으신 거죠. 그러니까 여러 개의 프로퍼티에 여러 명의 이제 투자자들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중에 한 투자자가 배당률 너무 좋은데 내가 다른 데에 좀 투자를 하고 싶어요. 그런 투자 조건이나 계약 그런 기간이나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가능합니다. 부동산은 이제 장기 플레이입니다, 항상. 절대 단기 플레이로 부동산에 대해서 좋은 수익을 바라기는 쉽지 않고요. 하지만 저희 리츠 같은 경우는 오픈 엔디드 펀드라고 해서 오픈 엔디드 펀드는 약간 뮤추얼 펀드처럼 언제든지 출입이 자유스럽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요구하고 있는 거는 투자자분들이 적어도 1년은 머무시기를 저희가 이제 요구를 하고 있고요. 1년 후에는 언제든지 투자자분들이 상환을 원하시면 저희가 상환을 해드리고 있고요. 물론 뭐 상환을 했었을 때 거기에 관련된 어떤 수수료들이 있습니다. 저희가 락인 피리드라고 부르는데 1년까지만 투자를 하시고 그 후에 돈을 반출하시는 거는 전혀 문제가 없고요. Value add strategy를 말씀해 주셨는데 리츠에 대한 약간 그 전략, 투자 전략 이런 거는 어떤 걸로 보고 계세요? 리츠는 가장 큰 장점은 분산 투자입니다. 특히 요즘 같이 위험 요소들이 많잖아요. 뭐 이자뿐만이 아니라
뭐 전쟁, 중국과 미국의 지금 텐션들, 뭐 geopolitical tension이라고 그러죠. 이런 여러 가지 위험 요소들이 있었을 때 우선 아파트가 각광을 받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또 하나 투자하는 게 아니라 리츠처럼 포트폴리오로 투자를 하게 된다 그러면 그 안정성에 더 안정성이 가미가 돼서 더 안전한 그 포트폴리오가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 미국 내에 투자를 하는 거긴 하지만 완전히 한국인, 그러니까 미국이랑 상관없는 뭐 정말 한국 법인이나 아니면 한국인이 투자를 해도 돈을 회수하거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문제점은 없는 거네요. 없습니다. 사실 저희 투자자분들 중에서 이제 대만 투자자분들이 꽤 있으신데요. 근데 그 분들 중에서 깊이 들어가면은 그 미국으로 직접 투자가 가능하시고요. 이제 외국인의 입장에서 미국에 투자를 하시고서 나중에 돈을 상환해 왔었을 때 FARP다라는 이제 뭐 텍스 조항 때문에 세금을 많이 냅니다. 미국에다가. 그러면은 내가 10%를 받았는데 미국 정부한테 다 뺏기고 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피해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기관 투자자들이 많이 하고 있는 건데 그게 바로 제3의 나라를 통해서 가게 되는 건데 케이맨이라든지 룩셈버그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되면 또 너무 길어지게 되니까 그거는 좀 생략을 할게요. 현재로서는. 여러 가지 지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마루에셋에서 하고 계신 이제 업무가 대부분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 쪽이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크게 봤을 때는 멀티 패밀리 그리고 리츠라는 분야를 지금 전문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관련돼서 사실 저희가 오늘 짧게 이 토픽을 얘기를 나눠보긴 했지만 저도 이제 관련돼서 만약에 관심 있거나 하시는 고객분들이 있으면 보내주신 포트폴리오 좀 보내드리고 추가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